안녕하세요, 미어캣TV의 나피드입니다. 제가 오늘 요즘 핫하다는 이 녀석, 이 셀토스 녀석 1.6 가솔린 터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녀석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4WD 사륜구동은 빠지고 2륜이 장착이 되는데 얼마나 잘 나는지 제가 평가하러 가겠습니다. 누구랑? 송 팀장이랑. 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자동차 일간 검색어 1위 셀토스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늦지 않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1.6 가솔린 터보와 1.6 디젤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디젤이 가솔린보다 약 190만원 정도 더 비싸고 가솔린의 정숙함과 터보의 강력함? 아무튼 느끼고 싶으시면 가솔린을 선택하시고 높은 연비를 원하신다 하시면 디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헤드램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헤드램프를 보시면 4개의 큐빅이 박혀져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죠. 그 큐빅 위에는 DRL 주간주행등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헤드램프 위쪽까지는 DRL 주간주행등이고, 그렇다면 그릴 위에 있는 이 라인, 이 선은 뭐냐, 이것도 주간주행등 아니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라인은 그 미등을 켰을 때 나오는 그 등입니다. 해서 DRL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방향지시등이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이죠. 굉장히 이쁩니다. So beautiful.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디자인이 스타일 옵션을 넣었던 디자인이고, 그렇다면 스타일 옵션이 빠진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 디자인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토스를 선택하실 때는 스타일 옵션을 꼭 넣으셨으면 합니다. 헤드램프와 그릴 위에 지금 제가 손대고 있는 이 라인을 보시면 이게 여기에 무늬를 넣어놨어요. 오돌토돌하게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보시면 사라졌다가 나오고 사라지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디자인이기도 하고, 차에 대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손으로 방향지시등을 가렸는데, 이 모습이 농담 안 치고 이제 헤드램프와 그릴만 보면, 방향지시등을 지우고 헤드램프와 그릴만 보면 풀체인지가 돼서 나올 소렌토다 라고 나피디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크, 기아에서 마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손으로 아래쪽으로 가리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기아 마크 지금도 뭐 좋긴 하지만 많이 아쉬워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송 팀장이 저에게 하나 가져왔었어요. 기아 마크가 빠지고 셀토스란 이름을 넣어서 그 디자인을 가져왔었는데, 저는 진짜 농담 안 치고 랜드로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측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시면 지금 이 캐릭터 라인이 나왔다 사라졌다 다시 나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차가 스포츠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 대세죠. 이런 라인들을 잡고 있고, 창문 틀에 있는 크롬 라인이 뒤쪽에서 쭉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저희 학창시절에 귀를 땡기는, 혼날 때 귀 땡기는 느낌 있죠? 딱 그 느낌 살려서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러면 뒤가 더 높아 보여서 차가 더 이뻐 보입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9 솔루스 235의 45R 18인치입니다. 18인치에서는 휠캡이 가장 눈에 띄죠. 그 외에 16인치, 17인치 휠이 있는데 디자인은 18인치가 가장 이쁘고 셀토스에 잘 어울립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코란도랑 비슷하죠. 요즘은 이런 테일램프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소형 SUV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옵션으로 스타일이 적용되면 브레이크 등이 LED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이 적용 안 되면 일반 전구 타입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요 사진이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LED 테일램프고, 이 사진이 일반 전구 타입의 브레이크 등입니다. 반사판을 보시면 라인을 땄어요.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차가 심심해 보이지도 않고, 소형 SUV지만 작지만 강한 느낌, 요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런 라인을 땄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498리터로 스포티지나 투싼에 들으면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소형 SUV 주제 나랑 비슷하니까 안 좋아하죠. 둘이 비슷해요. 뒷자리를 보시면 생각보다 넓고 투싼 스포티지에 비해서 좁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는 에어벤트와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선,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열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뒷자리에 딱 앉았을 때는 머리 공간, 무릎 공간 다 넉넉합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이긴 하지만 동급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넉넉한 것 같습니다. 딱 앉았을 때 착자감은 그냥 이 소형 SUV 이 급에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이렇게 지금 꽂을 수 있게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열 폴딩 시에 이제 안전벨트가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안전벨트를 매봤는데 이게 목 쪽으로 많이 가까워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싹 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 쪽으로 많이 지나서 저보다 키가 더 작은 사람이 앉았을 때는 사고 시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 자동차가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뺄 때 뭔가 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보통 끈이나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어서 이건 좀 불편합니다. 이제 앞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포인트 몇 가지 찝어드리면, 핸들, 계기판, 기어 노브는 K3랑 똑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7인치 LCD로 하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보스 사운드 스피커를 보실 수 있고, 스피커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요게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피커 무드 등이 적용되어서 여자친구랑 분위기 잡을 때는 기가 막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실내 무드 등을 보고 계신데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나름 괜찮죠? 이 기아 요 녀석들이 또 광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내비 빼고는 전체적으로 K3랑 똑같다,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센터 패시아를 보시겠습니다. 센터 패시아 보시면 10.25인치 K7에도 적용된 내비게이션이 눈에 띄고, 그 아래에는 좌우로 길게 뺀 송풍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풍구 아래쪽으로 보시면 에어컨 온도를 겉으로 뺀 거는 좋지만 겉모습은 큰데 속에 알맹이는 작아서 직접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은 요 아랫부분에 하는데 원래 그보다 아래인 곳에 다른 차들은 많이 적용을 했죠. 근데 그 위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포츠,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트랙션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나 이런 게 조금 조잡스럽다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이런 재질감에 있어서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인데 굉장히 귀엽고 상큼하고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시승하러 가시죠. 셀토스 1.6 터보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사륜구동이 빠진 EWD입니다. 사륜구동은 뒤에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사륜구동이 빠졌으니까 일반 그 토션빔, 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토션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을 적용하게 되면 옵션에 모든 전 트림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하게 되면 177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177만원을 추가하셔서 사륜구동을 적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이 지금 1.6 가솔린 터보에서 1591cc의 27토크 177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코나하고 같은 그런 동급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투싼하고도 마력 토크가 다 똑같습니다. 차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싼보다는 작고 코나보다는 21cm가 동급임에도 불구하고 21cm가 길고, 휠 베이스도 3cm가 더 깁니다. 이게 쭉 오면서 시승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솔린 터보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한 12.7km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12.7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K3를 많이 닮았다, 딱 그 느낌이 많이 들고, 전체적인 내비는
10.25인치로 해서 굉장히 내비게이션은 커요. 이 내비게이션 하나 때문이라도 뭔가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내줍니다. 일반적인 노멀 기본 주행을 하더라도 저는 뭐 힘이 딸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엑셀을 쭉 밟으면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물론 이 작은 파인도로, 조금 파인도로나 아니면 이런 요철 구간에서는 탁탁 튀기는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엑셀을 찍었을 때 차를 끌고 가는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시트, 가죽이나 이런 실내 같은 그런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K3를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 이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왼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바로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는 이런 RPM 반응들이 살짝 빨라지고 뭐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가 바뀐다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어컨을 좀 세게 뜨면 그렇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이렇게 잘 알 정도로 많이 사운드가 확 바뀌진 않아요. 상황이어서 그런지 브레이크 테스트를 원치 않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밟히네요. 방금 꾹 누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밟았었는데 생각보다 잘 밟힙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들어와요. 시속 이제 100km까지 밟았는데 그 이상 가서도 생각보다는 안 들어와요. 원래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안 들어옵니다. 노면에서 오는 소음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2천만원 중후반에서 한 풀옵션으로 하면 3,09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감안했을 때는, 그 가격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차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오르막에서도 힘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셀토스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